강원도 8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포함됐는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지역 연쇄 감염고리를 끊겠다는 보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도내 전통시장들도 임시 휴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상인들은 막막한 생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거듭하던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국 파행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주말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강원도 8개 시군에서도 밤 9시 이후 사실상 지역이 멈춰서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문 앞에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붙었습니다. 내부는 텅 비었고 간간히 포장 손님들만 가게를 찾았습니다. 1.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달까지는 간격을 띄워 손님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내부 취식이 금지된 겁니다. 인근 카페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원주시는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2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원주와 춘천, 철원 외에도 강릉, 영월, 정선, 횡성, 양구 모두 8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 내부 취식은 금지되고 식당도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아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초기에 우리가 5월, 8월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는 한 곳에만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여러 곳에 나온다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어떤 사회활동을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이건 차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정선에서마저 확진자 8명이 발생한 가운데 주말 동안에만 도내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연말까지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가 72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춘천 등 일부 지역은 민속 5일장도 임시 휴장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고객들의 발길이 또다시 끊기게 된 전통시장 상인들은 막막한 생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해온 김소순 씨. 5일장이 서는 날에는 평소보다 배 이상 손님이 늘어 밤을 새우거나 새벽에 나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7일장 날은 매번 부르던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5일장 임시휴장으로 일손이 부족하기는커녕 오전이 다 지나도록 시장 전체가 썰렁합니다. 조금 낫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러네. 아우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났어. 가게 세 내고 뭐 인건비 주고 이러려면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8일을 기준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철원 등 도내 8개 시군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 운영이 중단되고 상설 점포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안 나오지. 어떻게 안 나오는데 꼭 이게 필요한 거 있어서 오늘 나왔어요. 안 나가요, 숙제 집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온 후 한시름 놓았던 상인들은 또다시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한파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 마수거리도 하기 힘든 한겨울만큼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방역도 여기 시장 사무실에서 또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배달 서비스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전통시장의 상경기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8일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도내 유치원과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다만 지역별 확진자 편차와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이하 초중고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밀집도 3분의 1 적용 시 초등학교 1, 2학년의 매일 등교 여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8일 자정부터 긴급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와 강원도, 정선군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강원랜드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종합해 강원랜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재개장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거듭하던 원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심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건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원주시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할 회의장이 어수선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예결위 첫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위원장을 뽑지 못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겁니다. 지난주부터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예결위 여야 위원들 간 대립이 이어진 탓입니다. 정식 위원장 없이 회의를 강행하려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간 고성이 오갑니다. 열심히 다 해서 그 정도까지 다 하고서 열심히 다 하는데 이거 뭐 하나도 트럼프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얘가. 위원장 선임이 불발된 건 서로 위원장을 맡겠다며 여야 의원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앞세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수당이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시민 논리를 앞세워 뒤집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전병선 의원이 정상적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을 볼모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이 회의 진행을 일삼고 파행으로 몰고 간 임시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날까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10일 전부터 시작돼야 하는 예결위 일정은 결국 파행됐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로 1조 5천억 원대의 내년도 원주시 본예산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내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 역점 개발 사업인 간현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등 관광개발 예산 1,400억 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예산 4,6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는 관계없이 위원장 선출 하나만 갖고 지금 파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 어느 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최종 결정됩니다. 예결위가 오는 15일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년 당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구 지정 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30일부터 닷새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동해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동해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7천억 원대 사업을 자본금 5억에 불과한 사업자가 맡으면서 사업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업 영역 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공평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이 회사의 사업 능력이 좀 과대 포장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늦어도 내년 2월 말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망상 1지구에 대한 보상 업무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사업자인 동해 ECT는 토지 보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강원도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해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해제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군 사업자들을 우리 동해시가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정말 명품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감사를 인해서 저희 업무가 지금 뭐 다 중단돼 있죠.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유치가 중요한데 투자 유치 활동도 못하고 그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 이전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반대 이런 여론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 추진 상황이 전부 보류가 현재 돼 있죠.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존폐가 결정되는 특별감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중대형 축사 200여 개소를 점검하고 70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가 지난 11월부터 한 달간 점검을 진행한 결과 20개 축사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압력이 불량했고 내용 연수가 경과돼 교체가 필요한 것도 50건 적발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축사 3천여 곳에는 화재 예방 서문과 순찰 등을 통해 보일러 등 화기 취급의 안전 사용과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62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8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41%를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춘천시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음식물 폐기물이 지난 2017년 22,900여 톤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4,500여 톤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춘천시 구내식당에서 잔반 없는 날을 주 2회로 확대해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30kg에서 27kg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안 남기기 서약 운동과 홍보 캠페인 등 범시민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내년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생활 폐기물은 톤당 7만 5천 원에서 9만 4천 원, 폐스티로폼은 0.1톤당 10만 2천 원에서 10만 9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7년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5%씩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